한국선거방송의 다큐 프로그램 동네 안의 민주주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실시된 제36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의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선도했던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4기 미래유권자 열린 캠프가 실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동네 민주주의의 현장을 돌아보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한국선거방송의 다큐 프로그램 동네 안의 민주주의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개국 2년차 만에 얻은 쾌거에 한국선거방송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매체로 더욱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과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 보양을 목적으로 한국선거방송을 개국하고 국민 주권과 참여의 의미가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이 개국한 지 2년 만에 자체 기획 제작한 다큐 프로그램 동네 안의 민주주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2018년 5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뉴미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관계자를 대표해 중앙선관위 위환 미디어과 과장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네 안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이 주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례를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동네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며 주민 참여 가치와 민주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운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선거방송 동네 안의 민주주의는 개그맨 양상국이 출연,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 우수 주민자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단이 패널로 등장하여 분석,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레TV 273번, 티브로드 205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실시된 제36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제36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이 밖에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됐습니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추진 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의 중앙선관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과 없이 관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 참다운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6일에 개최된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대년 사무총장을 비롯해 신우용 선거정책실장, 신광호 법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원안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현안보고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활동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던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의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은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두 부문 모두 미래 유권자를 카메라 앵글 안에 담은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상식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린아이가 커다란 돋보기로 기표도장을 들여다보고 그 아래에는 기표도장을 가리키는 어른이 서 있습니다. 이 사진 작품의 제목은 미래 유권자의 호기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호인 씨가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에 출품한 작품으로 일반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언론 부문의 대상은 동아일보의 전영한 기자의 나도 빨리 한 표, 투표 선행학습이라는 작품이 차지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두 손에 꼭 쥔 아이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선거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하였던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의 시상식이 지난 2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민주선거 7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선거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분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이 지방선거에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였습니다. 그러한 현장들을 여러분들께서 카메라 연결에 담으셔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진들은 저희가 각종 선거 때 또 민주신규 또 선거 방송에서 소중하게 쓰일 것이고요.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에 접수된 작품은 총 4,547편으로 지난 2일과 9일 일반 심사 그리고 11일 특별 부분 심사 등 총 3번의 심사로 15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대상 선정자에게는 중앙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에게는 중앙위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등이 수여됐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서울시 체험관을 취재하러 갔을 때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이 한 표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애들 표정에서 맑고 밝은 표정에서 그 민주주의 꽃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의 수상작은 선거연수원 선거전시관으로 옮겨져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지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였죠. 이러한 흐름 속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가장 강조되었던 것 역시 바로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보도였는데요.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선도했던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3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공모에 어떤 작품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에 실시됐던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가짜뉴스 및 흑색선전, 그리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정책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모습을 보여준 보도를 선정해 인터넷 선거보도상을 수여하고 지난 26일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3회 인터넷 선거보도상에는 제주의 소리의 기획보도가 대상으로 영예를 안았고 전국 부문에서는 서울신문의 기획보도가, 지방 지역 부문에서는 울산신문의 기획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 부문에서는 베이비뉴스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언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사들이 올바른 선거 보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에는 제3회 인터넷 선거보도상 시상식과 함께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 및 심의제도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보도를 다시금 돌아보고
향후 심의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고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선거연수원을 찾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2,353개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선거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선거연수원에서 마련한 제14기 미래유권자 열린캠프에 14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실시된 이번 미래유권자 열린캠프는 미래유권자가 갖추어야 할 민주적 기본소양 함양을 주제로 정책과제 관련 특강과 모든 구성을 통한 정책 개발, 정책 발표 및 토론회 등이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제14기 회장단 선출, 멘티와 멘토 선정을 통한 멘토링 수업, 미래 지도자 통합 모임의 진로 상담, 퓨전 구간 및 클래식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틈틈이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직접 설정하고 이를 상황극과 뮤지컬 등으로 표현하여 발표하는 정책 콘테스트를 준비하며 정책과 정책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지도자 열린캠프 마지막 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선거연수원 이용섭 연수원장은 학생들에게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 되라며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의 슬로건을 뭘로 적었냐면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기억났던데요. 내가 박수 칠 게 아니라 박수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 자세 하시면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미래 국가사회의 건전한 리더 양성을 위해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각 지역 우수 학생을 추천받아 선정 인원수 범위 안에서 추첨을 통해 참가 학생을 선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투표를 지원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은 8명의 당대표 후보자 중 3명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 인수는 500명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보다 공정하고 완벽한 경선 관리를 위해 투표기와 개표 장비 등 선거용품 및 장비 일체를 지원했고 이와 함께 선거관리 인력 20명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공공성을 띈 선거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공감 선거 강연의 강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부심을 함양하는 한편 지난 선거 강연에 대한 평가와 토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강사 32명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강연을 원하는 곳에 전문 강사가 찾아가 강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공감 선거 강연은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 시작한 이래 총 1,800여 회 강연이 열렸으며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유권자가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교육하고 의정활동 실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선진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가 실시됐습니다. 정의당 지방의회 의원 및 보좌진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20일과 21일 1차 연수 실시에 이어 오는 27일과 28일 2차 연수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자금 회계 보고인데요. 오늘 선거상식에서는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을 위해 실시되는 정치자금 회계 보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보선 아나운서입니다.
선거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선거 상식의 한보선입니다. 방송이나 신문 뉴스에서 정치자금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또는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후원회, 정당의 간부, 그리고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을 통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정치자금 회계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6월 13일에 실시됐던 선거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총액은 4,610억 원. 이 중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 541억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7억 6천여만 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계보고입니다. 회계 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관할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계 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회계를 마감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와 재산명세서,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 통장 사본과 영수증, 그리고 그 밖의 증빙 서류의 사본 등 회계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회계보고는 선거 때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해야 하는데요. 정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가 바로 그 주체입니다. 물론 회계보고하는 시기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회계보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회계보고 사실과 열람, 사본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공고하고 보고된 재상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 및 첨부 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 비용에 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회계보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의 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제한된 기간 없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을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회계보고 열람 중 이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나 관할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편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선관위의 활동에 국민들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행보에 함께 발맞춰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상식 한보선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정보 활용과 다양한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선거종합정보 개방 서비스, 이른바 오픈 API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선거종합정보 개방 서비스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기초정보와 후보자 정보, 투표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7월 23일부터는 투개표 정보와 당선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의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 www.data.go.kr에 접속해 활용 대상 API를 검색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래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적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2018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의 토론 논제가 지난 26일 공표됐습니다. 대학생부 예선전의 논제는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이며 결승전의 논제는 공직선거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입니다. 고등학생부의 논제는 시도별 예선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표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동조합 임원 선거 등 39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28,815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7월 넷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원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주민투표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투표보다는 생소하지만 주민투표에 참여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제주도 주민투표로 행정구역 개편 혁신안을 선택했던 역사 속 그날, 2005년 7월 27일로 함께 가보시죠.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주민이 직접 투표에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 아래 2004년 7월 30일 선포됐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주민투표는 2005년 7월 27일 제주도에서 치러졌습니다. 제주도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어디든 닿을 수 있는 단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4개 기초단체로 결정권이 분산됨에 따라 제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행정구조 개편이 모색되어 왔는데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하고 기초회의를 폐지하는 혁신안과 도와 시군 등 행정계층구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점진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투표 결과 36.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유효 투표수 14만 5,388표 중 57%에 해당하는 82,919표가 혁신안을 선택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듬해 7월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에, 북제주군은 제주시에 통합됐는데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행정구조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청주시와 창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전북 군산, 경북 포항, 경주, 영덕, 4개 지자체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서울시 무상급식 등의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가 이뤄졌는데요.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 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가슴 아픈 역사, 한국전쟁은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정전협정, 휴전협정이라 줄여 부르고 있지만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전쟁 사흘 만에 수도인 서울이 북한군에게 넘어가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서울을 탈환했지만 이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을 걷잡을 수 없이 후퇴와 반격이 반복되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여 유엔 소련 대사인 말리크의 제안으로 휴전 논의가 시작됐고 1951년 7월 8일 대령급을 대표로 하는 첫 예비회담이 열렸으며 이어 최초의 본회담이 1951년 7월 10일 개성의 레봉장에서 개최됐는데요. 회담은 의제마다 장기간의 설전이 벌어지는 등 난항을 거듭했고 특히 포로 문제를 두고 극심하게 대립했으며 협상을 서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계속 전개했습니다. 1953년 6월 휴전회담의 최대 난제였던 포로 송환 문제가 타결되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이 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각각 후방의 전방사령부에서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협정은 영문, 한글, 한문 등으로 작성됐고 서원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협정에는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정전의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나서도 전쟁은 계속됐고 정전협정 발효 시간인 22시가 되자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됐던 포성은 비로소 멈췄습니다. 한국 전쟁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5주년을 맞은 올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1953년생 정전 소나무를 식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8년 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잘 풀리고 종전협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6.25 전쟁도 정전이 아닌 종전이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8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이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전반에 거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선거연수원 대국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7월 30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선거 발전을 위한 2018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던 토론대회가 올해부터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론은 모든 민주주의의 근본이자 시작이죠. 미래를 선도하는 민주시민이 될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참여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